사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.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김용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고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. 만약 오늘 추가 의견 개진할 위원님이 계시다면 사실은 어제도 많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한 두세 분만 대표로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.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. 대표로 5분, 한 분만 하시겠습니까? 네, 그렇게 하시죠. 그럼 한 분으로 제한하고 5분 허용하겠습니다. 김기표 위원님. 네,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. 윤석열에 대한 재판, 내란 행위에 대한 재판이 얼마 전에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. 비록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그가 한 행위, 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을 생각할 때 무기징역은 한참 모자란다고 하겠습니다. 저는 사형,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만약에 그보다 더한 형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불만족스럽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 죄에 응당하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믿고 사법부는 그에 대해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형도 형이지만 어찌됐든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이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. 그래서 법사위 1소위에서 사면금지법안, 윤석열 내란 행위 사면금지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면법이 통과됐는데 1소위에서.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쪽에서 대통령의 고위 권한인데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됐지만 1소에서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는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헌법상 부여된 고위 권한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그 다음에 그 제한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오늘 보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항소를 했다고 지금 전에 들었는데요. 항소심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가다듬거나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 지도부의 요청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오늘은 결의하는 것을 좀 유예하고 다음 회차에 결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. 법무장관님 혹시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? 예, 저는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. 네네, 법무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법사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원내 지도부가 아마 이후에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곧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장관님,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김에 그 전에 그 탄핵소추로 그 직무가 박성재 전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다가 곧바로 돌아와가지고 네네. 그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개 채용하고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알고 계시죠? 예, 예. 근데 그게 6.3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단행된 일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탄핵이 된 상태인데 그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전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자리를 임명을 했는데 그건 일종의 알박기 인사라고 저는 그때 생각이 됐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었죠. 예,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영 전 부지사 술집 검찰청의 연어회 파티 사건 술 파티를 했다고 하는 의혹 이것이 서울고검에서 지금 감찰되고 있고 그 다음에
재판 과정에서 지금 퇴정해버린 검사들에서 수원 고검에 지금 감찰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검찰청의 감찰 구조상 대검 감찰부장을 경유하지 않고선 이게 결정이 안 될 수 있는 문제이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. 예, 맞습니까?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렇게 알박기를 해놓은 사람, 그러니까 전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알박기 되어 있는 감찰부장이 저렇게 있는 한 감찰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검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. 제가 보기엔 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. 그래서 지금 이게 지지부진한 원인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 장관님께서 그거를 좀 살피셔서 이게 도저히 이걸로 안 되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의 검찰과 법무부가 했던 일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법무부, 검찰을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? 그러면 전체적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,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새롭게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? 예, 저희도 뭐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의 지금 감찰관이 장기간 공석입니다. 저희들이 채용 절차에 들어갔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있고요. 말씀하신 대로 좀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대선 직전에 임명됐습니다. 그런데 대북 송금 의혹 그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가 또 대장동 사건에서 공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가 진술 왜곡 이런 혐의들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의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검의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이러한 감찰이나 수사를 검사들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.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과거 검찰의 정치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권한의 오남용에 관련해갖고 관련된 국민적 어떤 불신은 또 그 의혹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. 장관님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알박기한 감찰부장에 막혀가지고 감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. 예.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미래를 그리는 어떤 위원회 같은 걸 결성을 하고 그 안에 외부인들이 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같은 것을 좀 꾸려가지고 제대로 외부에서 감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덮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. 감찰 시효도 있지 않습니까? 예. 징계 시효도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적극 좀 고려하시고 고안하셔서 저희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좀 빨리 좀 진행해야 예, 되겠다. 알겠습니다. 네.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한번 고안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예. 예, 마치겠습니다.